자, 국어 1단원 1, 2교시, 2교시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그것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보면 비유하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 그림 사진을 보면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친구들의 모습이 조금 다양해요. 조금 다양한데 그 다양한 모습과 그 다양한 모습 속에 나와 있는 비유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질문했죠. 미안합니다. 처음에 이제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큰 제목이 있고, 이 두 번째 보면은 요걸 봐야 돼요.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해 봅시다. 요거는 뭐냐면은 1교시, 2교시 동안에 배워야 할 여러분들의 수업 공부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다양한 생각을 표현해 봅시다고 되기 때문에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학년이 되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선생님이 던졌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따뜻한 손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만 알려면 없어도 되는 단어를 지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 친구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있으면 좋으냐? 따뜻한 손 같은. 그럼 따뜻한 손하고 친구는 무슨 관계냐? 따뜻한 손을 가진 친구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손 같은 친구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친구의 얼굴을 볼까요? 다른 친구와 다르게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친구는 피부색이 달라서 친구들에게 오해를 많이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다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는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따뜻한 손 같은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보면 다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석같이 늘 붙어 다니는 단짝을 만들고 싶어요. 아까 말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의 구성에서 이 문장에서 불필요한 단어나 것들을 한번 없애보세요. 이 친구는 단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단짝. 그 어떤 단짝이에요? 자석같이 늘 붙어 다니는. 친구들 보면 정말 꼭 붙어 다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를 자석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석이 친구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자석 같은 친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어떤 친구가 자석 같은 친구인가.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하고 꼭 붙어 다니는 친구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모습을 봅시다. 휠체어를 타고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친구는 몸이 불편한가 봅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자석같이 꼭 붙어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에 나온 친구 봅시다. 이 친구는 마음이 호수같이 맑은 친구가 생기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도 보세요. 이 친구도 친구가 생기면 좋겠는데 어떤 친구냐? 마음이 호수같이 맑은 친구. 그래서 마음이 호수 같은 친구, 호수가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호수는 아주 평평하고 넓은 그런 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수면같이
평평하고 넓은 수면을 가진 호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친구. 그 친구는 자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친구를 무엇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를 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따뜻한 손, 그리고 이 친구는 자석 같은, 그리고 이 친구는 호수 같은 친구, 맑은 마음을 가진 친구. 그래서 공통점을 보니까 공통점이 무엇 같은, 무엇 같은, 무엇 같은 이런 친구. 그래서 표현의 방식을 보니까 무엇 같은이라는 표현 방식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단원 전체에서 배워야 할 것이 이 아래에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는지 보면 첫 번째는요, 비유하는 표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는 시를 읽고, 그리고 비유하는 표현을 써보고, 그리고 시화 낭송회와 시화전 열기가 이 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원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한번 세워보도록 하세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32쪽 그리고 33쪽에는 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기를 배우는데, 이 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기에는 뻥튀기 하는 모습을 본 경험을 떠올리며 뻥튀기를 읽어봅시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뻥튀기라는 시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뻥튀기 글 고일 그림 권세혀. 뻥이요 뻥.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비가 날아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방눈이 내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폭죽입니다. 하얀 연기가 고소하고요. 가을날 메밀꽃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새우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멍멍이 냄새가 납니다. 맞아요 맞아 옥수수 냄새입니다. 우리가 이 뻥튀기라는 시에서 여러분들이 이 뻥튀기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뻥튀기가 모르는 친구들은 뻥튀기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공부니까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서 뻥튀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찾아보고, 그리고 모르는 낱말, 단어 같은 것은 찾아보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눈도 한방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흩날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메밀꽃이란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멍멍이 냄새, 여기서 말하는 멍멍이 냄새는 강아지의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뻥튀기를 보면 아마 이 주인공은 이 뻥튀기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모양이나 혹은 어떤 냄새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그 경험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34쪽에서부터 35쪽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활동인데요. 뻥튀기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와 답해 봅시다. 지금 친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쪽과 35쪽의 활동은 다음에 학교 왔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이 수업 중에 확인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글과 관련된 질문. 이 시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부터 좋은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생각하는 버릇과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것과 안 한 것은 매우 큰 차이가 나요. 정답을 맞추었느냐 틀린 답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 해보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답을 모르니까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특히 국어에서는 내 생각은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뻥튀기에 나오는 비유의 표현을 찾아봅시다 되어 있는데 이 뻥튀기에서 나오는 비유의 표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그 다음에 뻥튀기의 냄새.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 안에 힌트가 있고 그 힌트는 바로 비유하는 표현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한 까닭은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생각 그리고 의견을 적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뻥튀기를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해보고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적고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뻥튀기라는 대상을 나비라고 표현했기도 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표현했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5번,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골라 비유하는 표현을 써서 친구에게 소개해 봅시다. 이것은 학교에 와야 할 수 있겠죠. 보통 이 활동을 하면 작은 연극이나 판토마임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대상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선생님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잊어버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라는 것은 무언가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대어서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이 활동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어 1단원 비유하는 표현 1차 시, 2차 시를 마치겠습니다.